24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 문 밖으로 나오는 김신혜 씨. 그동안 관심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고 2시간여 만에 김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 하지만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2019년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재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진술 조서를 토대로 김 씨가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부 압수물이 영장 없이 압수된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에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건 발생 한두 달 전부터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를 가입했으나 사망일과 보험 가입일이 가까워 보험금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을 보험 설계사 자격을 갖춘 김 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 아버지가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의 상태였던 것이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2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15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에 김 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절규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3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당시 23살 김신혜 씨. 범행을 부인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씨는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나 그랬어요. 가석방이요? 나 가석방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진실을.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대한변협이 김 씨를 도와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신문을 열어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확정 판결 15년 만에 찾은 법정에는 김 씨뿐 아니라 김 씨의 석방만을 기다려온 할아버지와 여동생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친애 생일 금주로 누구 말소리도 안 듣고 그래갖고 그 애기 이제 이 감옥에다가 14년 동안을 지금 살아남게 죽었는가 모르겠어. 김 씨 측은 수사 과정의 불법 감금과 체포, 가혹행위, 자백과 증언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당시 경찰들이 수사 과정의 불법을 시인한 자료들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현장 운영할 때 부인해버리면 멈춰야 되는데 조서대로 그냥 진행을 다 해버려요. 저도 지난 대세를 그런 그렇게 했으니까. 살해 동기로 알려진 아버지의 성추행은 거짓이라며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죽을 수도 없었다는 김 씨의 절규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 수사의 위법, 이런 것들을 이대로 둔 채로 재심 청구인에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기각을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재심 결정의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재심을 청구한 김신혜 씨와 관련해 재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강압 수사 등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예비 법조인 192명이 법원에 김신혜의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문제가 제기된 만큼 김신혜가 공정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13일 재심 신문을 찾았던 김 씨의 여동생도 당시의 반인권적 수사를 떠올리며 재심을 촉구했습니다. 반인권적 수사?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사건을 너무 빨리빨리 진행했다는 게 또 좀 의문스럽고.
지난 2000년 살해에 사용됐다는 양주병과 수면제의 흔적 등 증거물은 단 하나도 찾지 못한 상태로 김신혜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내세웠던 경찰. 사건 일주일 뒤 고모와의 접견 기록에도 김신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 김신혜가 범행을 부인하며 주저앉아 있거나 재연을 거부해 경찰이 직접 나서는 장면 등은 자백이 강요됐다는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김신혜 재판은 공정치 못했고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것만으로 재심은 돼야 되겠죠. 15년 동안 무죄를 주장하며 노역마저 거부하고 있는 김신혜. 이번 재심이 결정되면 수감 중인 무기수의 재심으로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김신혜 씨가 15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경찰관의 일부 강압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데 법원은 이를 무죄 증거는 아니라며 김 씨를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기수 김신혜 씨가 삼엄한 경호 속에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면서 무죄를 주장해온 시간만 15년 8개월. 재심이 결정된 오늘 김 씨의 가족을 포함해 시민단체 등 많은 인파가 법원으로 몰렸습니다. 오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 경찰의 강압수사에 당시 거짓 자백을 했다며 복역 중 노역을 거부하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이 내세운 4가지 재심 청구 사유 가운데 수사 경찰관 등의 직무위반 범죄만을 인정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뒤 조서를 허위로 꾸몄고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범행 재연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며 김 씨를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 15년 8개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고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 재심 개시 확정 시점까지 계속 복역해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3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 개시가 확정돼 김신혜 사건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첫 사례로 1심부터 다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렇게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판이 15년 만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 때문입니다. 경찰이 저질렀던 직무상의 죄를 당시 촬영한 MBC 화면을 보고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완도군 정도리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2000년 3월 7일 이곳에서 김신혜 씨의 아버지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파편이 현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시신에 외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2000년 3월 9일 새벽 1시 큰딸 김신혜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아버지 시체를 버릴 때 어떻게 버렸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00년 3월 11일 아침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고 김신혜 씨의 동생을 데리고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경찰관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신혜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지만 여러 장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범행 재연을 강요한 점도 문제였습니다. 피고인 김 씨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현장 검증할 때 부인해버림이 멈춰야 되는데 조서대로 그냥 진행을 다 해버렸어요. 조서 내용을 진행하는 저희들이 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들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